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영향,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식시장이 엄청나잖아요. 계속 잘 갔으면 쓰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면이 롤러코스터장,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사실 손실을 보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저조차도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대기 상태라, 이게 이제 만약에 안 좋은 경우가 생기면 너무나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부동시장의 영향이 꼭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주식 폭탄 터져서, 뭐라고요? 폭탄 터져서 다수 피해자가 생기면 삶의 이동이 발생한다. 뭐 단순한 소리입니다. 누군 성공하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근데 실패가 다수가 나타나면 정말 이동이 생기죠. 무리에. 큰 집에서 작은 집, 중심에서 외곽으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 심하게 타면 일부 부동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한두 분만 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원인이 코로나잖아요. 데이터가 정확히 없거든요.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손실분이 다수가 되면 그분들이 이동이 생기는데, 그 이동에 의해서 올라가고 지역과 떨어진 지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외곽 여전히 전세가율 위험하다. 제가 데이터 보여드릴 거예요. 여전히 외곽 도시들 보면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것들. 근데 그런 지역으로 만약에 밀려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어서 망해서 쪽박이냐 인생 역전이냐, 요즘 기사입니다. 증시로 몰려드는 개미들. 저도 개미 한 명이겠죠. 전 많이 안 씁니다. 데이터만 보려고 하는 거지. 자, 거래대금, 예탁금, 연일 사상 최대, 즉 상당히 많은 분이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저 기사에 나온 좀 뒷부분, 제 고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향후 주가 다시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전력 매수에 나선 개미는 또다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손실 부분입니다. 손실 부분. 제가 하던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다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다수일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겁니다. 자, 어느 증권사에서 여전히 뭘 걱정한다고요? 변동성. 원래 주식이란 거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변동성 아닌가요? 물론 요즘에는 유동성이 너무나 너도나도 풀죠. 대한민국 한국은행도, 미국도, 유럽도. 유동성을 믿어보자. 믿어서 장기적 그림은 알겠죠. 장기 추세선이라거나. 근데 개미는 이거 못 버팁니다. 그래서 어디 중심 둘 거냐고 그런 거고, 제 경우에는 저는 변동성에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면 투자가 가치 투자 다 좋은데 사실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다 의미 없다 이거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더군다나 데이터 없는 변수, 뭘 말하죠? 코로나. 큰 손실 가능성이죠. 다수의 피해자. 동학개미운동 성공할까? 짜증나는 말이다. 동학개미운동. 근데 가슴은 딱 한 번 흔들어줘요. 큰 변동성과 큰 돈. 변동성이 크다는 것과 큰 돈은 이제 우리가 아까 보듯이 누가 판 걸 우리가 떠안았죠. 외국이죠. 그분들 특징이 뭐죠? 큰 자본, 끝없는 자본, 골리앗, 우리 다윗, 우리가 이기면 좋은데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예탁금 최대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변동성이 매우 커진다는 건 손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롤러코스터니까. 개인들은 못 버티죠. 떨어졌을 때 어떻게 버티시려고요? 빚내서 했는데. 그래서 빚 갚을 사람이 많아집니다. 손실 커지면. 최후의 비상금.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망하면 순서. 적금 깨고, 보험 깨고, 차 팔고, 집 줄여가죠. 집을 줄여갑니다. 보증금. 아니면 자가면 임대로. 이 경제적 파급. 이거는 이제 모든 경제 파급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우리 속칭 말하는 인구 감소, 고령화, 아니면 어떤 식의 파급이든 간에 경제적 파급은 이동을 만듭니다. 돈이 적으면 거주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선 사람들이 나갈 거고요. 어떤 지역에는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 지역이 더 좋다고 말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빨간색 지역이 더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가는 사람이 많은 경우, 그게 만들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저런 어쩔 수 없이 가는 지역들 특징이 환경이 안 좋고 사람들이 집을 많이 안 샀어요.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옛날 서울 중심부에 있는 빌라들처럼. 그래서요, 보시면 서울 외곽 지역의 문제는 전세가율 위험도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 구조지고요. 또 여전히 전세가율이 90%인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실제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구리시에 있는 탑5. 제가 단지명은 좀 가렸어요. 실제 다 가렸습니다. 왜? 제가 투기 조장할 일은 없으니까. 일 안 일어나면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잠깐 보시면 이러합니다. 전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세가율 90% 이상인 것들. 꽤 돼. 85% 다 넘죠. 꽤 됩니다. 그러면 구리시만 그럴까요? 안양시. 안양도 외곽이죠. 마랑구 쪽인데요. 이거는 데이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전용 이렇게 이것저것 있고요. 자, 거의 90%대네요. 90%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제가 왜 그럼 여기 강남을 안 뒤졌냐고요? 아니, 망해서 손실봐서 가는데 강남 갑니까? 외곽 빠지겠죠. 물론 이제 거기서 전세 임대 월세 가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다수가 요즘에 보면 개미라 표현할 정도로 큰돈 인상에 들어간 게 아닌 경우, 월급쟁이들 왕창 팔아가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자, 양주시입니다. 요즘에 양주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 잠실쪽 되게 빠른데 얼마 안 걸리는데 차로 가까운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0평대, 30평대 사이 아파트도 있고요. 여기도 여전히 85%대 내외 위로 전세가 운영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꽤 됩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도시에도 얼마 안 먼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폭이 좁아요.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탑5. 보시면 이렇습니다. 똑같죠? 더 볼 필요 없어요. 여기 90% 이상.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도로 환경들은 다 좋아져서 외곽 나가는데 이런 외곽 지을 때 한동안 힘을 못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소스, 안 좋은 요인이 여기를 갑자기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 안 벌어졌으면 합니다. 주식이 다 돈 벌었으면 쓰겠어요. 근데 변동성이 저는 걱정이 돼요. 자, 주식시장에 개미들 선거 기원합니다. 결론적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걱정하면 변동성의 영향이 작아서 돈 다 버셨으면 합니다. 많이. 그런데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면 제 걱정에 의해서 큰 변동성에 의해서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말하겠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그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활용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공간을 줄여야 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이런 이동은 항상 시장을 만듭니다. 차별적 시장. 내가 다수의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지역과 들어가는 지역이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가는 지역이 가기 싫은데 그래서 누가 많이 안 사서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도 별로 없는데 많이 밀려가면 이건 뭐냐면 제가 IMF 때하고 누가 비교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IMF 때는 안 그랬다고 하죠. IMF 때는 우리가 주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외곽 지역에. 그때 노태우 정권이었는데요. 5개년 계획에서 주택을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이 있었던 정권입니다. 그래서 IMF 터졌을 때 보증금 활용해야 할 분들이 나가려고 할 때 고개만 돌려서 딱 돌리잖아요. 집이 널려섰습니다. 외곽에. 근데 그 시대가 지금은 우리가 어떤 도시 노후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고쳐야 써야 할 집도 많고 도심 재생할 때도 많고 외곽에 충분한 집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정말 주식 투자한 거 잘 됐으면 쓰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장 안 발생했으면 쓰겠습니다. 근데 발생한다면 저런 우려되는 현상에 대해서 미리 그런 지역들은 특성을 파악하시고 방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좀 쓸데없이 길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다음에 다른 얘기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